전기차는 물론 ESS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를 중심으로 배터리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한중일 동북아 3국의 배터리 삼국지가 한층 달아오를 전망인데요. 일본과 중국 양측에서 일제히 한국의 배터리를 경계하고 나서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 이온게이자이는 이달 초 배터리 산업 경쟁력 분석 기사를 통해 2000년대 중반까지는 일본 업체들이 세계 시장을 석권했는데 2000년대 후반부터는 한국과 중국이 급속히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지업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전기 산업의 축이 한국과 중국으로 이동한 것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본의 우려는 단순히 배터리를 많이 팔고 적게 팔고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본은 배터리는 물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서 완제품 생산이 줄더라도 기초 소재를 공급하며 돈을 벌어왔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시장은 일본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니온게이자이는 전지의 4대 요소인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에서도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중국 업체들이 생산한다며 한국과 중국은 정부의 뒷받침도 있어 투자 여력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동력 배터리 네트워크도 국영기업이자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인 CATL에 대한 분석 기사를 통해 지난해 발표된 배터리 화이트리스트에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한국 3사가 포함됐다며 2020년 폐지되는 보조금이라는 보호장치가 사라지면 중국 배터리사들은 이들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6년 한국과 일본 배터리사들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중국 업체가 생산하는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줬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 배터리사들의 중국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죠. 이 보조금이 2020년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된 거죠. 지난해 베이징 모터쇼에서 중국 베이징 자동차는 중단됐던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합작 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LG화학은 난징에 2조 3천억 원을 들여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으며 삼성 SDI 역시 시안 배터리 2공장을 착공했습니다. 현재 생산이 늘어날 경우 한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중국과 일본의 배터리 기술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은 유럽, 5G, 안전 등의 키워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나소닉은 전통 파트너인 테슬라를 확보하고 있는 데다 여전히 원천 기술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니온게이자이는 도레이 헝가리의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환경 규제 강화로 유럽은 전기차의 대형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앞으로 열쇠가 될 것은 안전에 관한 기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TDK는 배터리 안정성 개선에 5년간 약 2,700억 엔을 투자했고 히타치는 전기차용 전지 이물질 해석 장치를 개발했다며 안전기술에서 일본이 앞설 수 있다면 차량용 배터리 시장에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중국은 보조금 폐지와 함께 난립했던 업체들이 정리되면서 CATL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 자체를 슬림화할 기회를 맞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은 중국을 한 수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중국은 이미 NCM811 배터리를 생산하는 등 무시할 수 없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열도튜브였습니다.